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만난 지 2년 된 여자친구가 있고 28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 결혼을 할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용 쪽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나름 큰 샵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 건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지방 현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지방에서 보내고 있고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취업하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고 여자친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관리비 및 생활비도 먼저 준다는 말도 없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제 벌이가 나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본인 월급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고 가끔씩 배달음식이나 장볼 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집 및 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지방 현장으로 2년간 발령이 나면서 주말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쉬는 날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 및 연락을 하면서 행복한 주말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안 내려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퇴근하고 나서 연락이 가능한 시간인데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하거나 씻으라 전화를 온지 몰랐다고 하거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야근했다고 하는 날에는 제 지인이 머리를 하려고 여자친구가 일하는 샵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친구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한 날이었고 씻고 밥 먹으라 전화 온지 몰랐다고 한 날에는 제가 다음날 서울 본사 출근이라 서울집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집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새벽에 만취해서는 외딴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다가 집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외딴 남자는 바로 도망을 갔고 만취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정신이 바로 멀쩡해졌습니다. 이런 몇몇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주말 연애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남자 문제, 거짓말 문제 등으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깨지기 시작한 믿음은 무엇을 하든 불신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곧 잦은 다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냉전으로 지내던 어느 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고 여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평일 낮 시간이라 당연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수 원인 및 수리를 하려면 저희 집을 확인해야 된대서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파트 관리실 직원, 아랫집 사람, 누수업체 직원까지 제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자친구와 만취한 여자친구를 부축해온 그 남자가 제 집, 제 방, 제 침대에서 뜨겁게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과 허락을 받고 시작한 동거였기에 어찌 보면 거의 결혼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비명을 지르셨고 다른 분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시다가 30분 뒤에 다시 오시겠다며 아랫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저는 곧바로 서울 집으로 출발하였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빨리 제 집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많이 놀라셨는지 여동생 손을 꼭 붙잡고서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여동생은 놀란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자친구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 언니랑 절대 결혼하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하면서 제 핑계를 대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사이가 나빠져서 딱 한 번,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고 본인 물건을 챙겨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나가냐면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경찰을 불려서 여자친구를 끌어냈고 여자친구의 짐을 제가 챙겨서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친구가 밤마다 찾아와서 부모 집으로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경 쓰지 힘들어할까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세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신 차단해 놨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연락이 되었다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할 것은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어찌됐든 사실혼 관계나 다름이 없는 동거였다면서 결국 헤어지는 것도 이혼이나 다름이 없으니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재산을 분할해주냐고 물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외제차, 그리고 저축해둔 현금과 주식자금 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형성하는데 여자친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집은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차도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벌어서 산 것이고 현금과 주식자금 역시도 제 월급으로 만든 재산인데 왜 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은 반반이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주면은 줄 때까지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가든 제 회사로 찾아오든 해서 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00만원 정도 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였지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관련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경찰에 고소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것을 알면서도 여자친구는 무조건 본인의 논리와 주장이 맞다면서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을 가져갈 거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재산 몰래 숨기거나 빼돌리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나니 세상 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번쩍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